프로그램에 보시면 차일련의 바이올린 이야기 그 위에 조그만 글씨로 콘서트 앤 포럼 시날 두 번째 이야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날이라는 단체에서 10년 동안 연주회와 포럼을 꾸준히 진행해 왔습니다. 작년 1년간 쉬고 올해 그 프로그램을 리모델링해서 새로운 방식으로 기획을 해서 이번이 두 번째 행사입니다. 전에는 연주회와 포럼을 이제 분리해서 각각 다른 날에 연주를 하고 또 작곡가 선생님이나 다른 예술 분야의 예술가들을 모시고 포럼을 따로 했었는데 올해는 저희들이 기획한 행사가 총 4번만 합니다. 4번 전에는 거의 매달 행사를 했었는데 올해는 4번만 행사를 하고요. 이번이 두 번째가 됩니다. 그 기획 의도는 어떤가 하면 지역에나 또 국내에 있는 좋은 연주자분과 또 좋은 작곡가분 연계해서 같이 작업을 하고 좋은 연주회를 만들어보는 그런 것이 기획 의도고, 이번에 콘서트와 포럼을 묶으면서는 기획 의도가 어떤가 하면 연주자분이 차이든 쌤 위치를 좀 정해주세요. 연주자분이 개인 리사이트를 하는데 작곡가 분도 또 그 비중에 맞는 정도로 또 대상이 되는 어떤 그런 행사를 하자 이렇게 해서 지금 연주회는 아무래도 차혜련 선생님 중심으로 연주를 하게 됐고, 또 포럼은 작곡가 또 조은하 선생님을 위주로 또 포럼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제 시간이 됐고 차혜련 선생님도 네, 제 이름은 박철아입니다. 진행을 담당합니다. 우선 오늘 그 연주회에 좋은 연주로 굉장히 잘 무반주 바이올린 한 대만을 가지고 기댈 데 없이 홀로 그러니까 맨 얼굴로 연주회를 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는데 좋은 연주회를 준비하시고 좋은 연주회를 우리에게 들려주신 차혜련 선생님 한번 박수 다시. 그리고 여기 뭐 계명대에서 오신 학생들도 좀 많이 있어서 아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또 지역에서는 또 작년에 또 새로 계명대 교수로 또 오셨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또 받고 있어서 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오늘 또 작품을 또 표현은 아니지만 또 좋은 작품을 내주셔서 같이 작업하게 된 조은하 선생님. 네, 저희는 이제 앉아서 진행하고, 저는 원래 목소리가 싸움할 때와 농담인데 목소리가 평소에 좀 큽니다. 그래서 괜찮은데 조은하 선생님은 또 우아하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마이크의 도움을 조금 얻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선생님과 좀 일반적인 질문을 좀 드리고 말씀을 좀 나눌 것이고요. 조금 지나면 여러분들이 질문해 보시고 싶은 거, 아니면 여러분들이 질문이 꼭 아니더라도 난 이런 코멘트를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말씀이 있으면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조은하 선생님한테 넘어가기 전에 차혜련 쌤 잠시만. 네. 오늘 조은하 선생님이 이 독일말로 돼서 이거죠. 원제목 잘 못 읽으시죠? 네. 한국말 번역이 있어서 사고의 점진적인 완성에 관하여 작품을 하셨는데, 이 작품을 이게 제가 이제 앞으로 보니까 준비 기간이 상당히 길어요. 그래야 완성도가 많이 올라가는 그런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그죠? 테크닉적으로 아주 어렵고 템포 흔들림도 많고, 그래서 선생님이 근데 그런 어려움에 불구하고 선생님이 하시면서 이 곡에서 어떤 가장 강하게 느껴지는 어떤 곡의 매력? 네. 진짜 한 번만으로 이렇게 연주 끝내기 너무 아쉽고요. 진짜 다음번
번에 하면 더 조금 더 진짜 완성. 네. 연주 아까 말씀하셨듯이 네. 계속 연주를 하는 완성. 글쎄요 완성이 뜻도 하고 우선은 처음 악보를 받았을 때는요. 네. 진짜 정말 시간 오래 걸렸어요. 악보 읽는데. 네. 악보 읽는 게 너무 제가 부족한 거가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힘들었는데 이게 이제 진짜 몇 달이 지나고 연습을 하면서 손에 익어가면서 선생님이 얼마나 잘은 모르지만 얼마나 이렇게 고민하시면서 쓰셨을까 하는 게 조금 제가 느껴졌다 해야 되나요? 이게 진짜 템포 변화도 많고 막 이런 여러 모티브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하나의 섹션이 완성이 되고 또 그 다음 섹션으로 넘어가고 이런 거를 제가 이렇게 느끼면서 연주하는 게 제일 큰 과제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주 뭐랄지 이 선생님께서 이렇게 되게 술 폰티첼로, 익스트림 술 폰티첼로, 그다음에 술 타수 여러 가지 이런 테크닉들 많이 쓰시면서 그런 색채의 변화 같은 것들을 정말로 이게 또 교수님은 며칠 전에 오셔서 아직 시차 적응도 안 되셨지만 바로 또 들고 와주셔서 같이 이제 교수님께서 또 이렇게 코멘트 해주셨는데 이틀 전에 정말 그러고 나서 더 훨씬 더 많이 제가 더 이해를 조금 하는데 도움이 됐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예를 들면 템포라든지 뭐 이런 것들 뭐 이게 포지션 변화도 되게 많고 그죠? 네. 근데 그러니까 이 보잉 테크닉적으로 많이 어렵지는 않았죠. 보잉 테크닉도 어려웠어요. 왜냐면 워낙 스트링 프로싱이 많아가지고 네. 이게 정말 플렉스블 해야지 이렇게 네. 그리고 이렇게 힘이 들어가는 순간 이게 딱 막혀버리니까 힘 풀고 오늘 또 이렇게 관중들 앞에서 하면서 이게 긴장이 되잖아요. 긴장이 되면서 이 힘을 푸는 거가 관건이었어요. 관건이고 네. 술 폰티첼로 할 때 브릿지 안 넘어가도록 또 하는 게 또 관건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현대음악 뭐 전문으로 이런 것만 계속 하시는 분은 아니니까 네. 익스트림 스폰티첼로를 한다든지 네. 그런 거 이렇게 보잉 당겨서 이렇게 할 때는 네. 조심스러운 면도 좀 있었어요. 네. 그래서 가끔씩 바로 전 리허설 할 때 쌤 앞에서 할 때 브릿지 넘어서 갔었어요. 그래서 오늘 하면서 조심해야지. 네, 감사합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연주자와 작곡자가 만나서 작업을 하고 뭐 이게 세계 초연은 아니지만 국내에서 연주를 한 적이 있으셨나요? 네, 한국에서 2~3년 전쯤인가요? 네. 연주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이제 연주자에게 들어보지 않은 작품을 또 이제 본인으로서는 또 초연이 되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할 때 그런 그 융통성, 그러니까 그 어려움과 그것을 또 만들어내는 과정에 그런 것들이 사실 음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쌤한테는 제가 우선 좀 궁금한 게 이게 작품이 2006년에서 2007년 사이에 작품이 쓰여졌어요. 작품 탄생 설화를 좀 들려주세요. 이게 어떤 기회에 어떤 의도에 의해서 작품이 쓰여졌는지 연주회라든지 아니면 뭐 어떤 연주자라든지. 이 작품은 그 앙상블 모던 퍼스트 바이올린 제1 바이올린 주자로 계시죠. 리스트를 작두시라는 분이 저에게 위촉을 준 작품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바로 전에 데이시스라는 제가 작품을 앙상블 모던이랑 같이 작업을 했었는데 그때 그 연주자를 알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연주자가 나를 위해서 바이올린 작품을 한 곡 써달라라는 그 요청에 의해서 이 작품이 시작되고 이 요청에 의해서 이 작품을 시작하면서 바이올린 콘체르토를 하나 써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다시 바이올린 콘체르토 그 다음 작품이 탄생 그러니까 작업을 시작하게 되고 그런 이렇게 꼬리를 몬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럼 지금
이 작품 다음에 쓰여졌다고 하는 바이올린 콘체르토가 그 아겐스라고 하는 네, 그 작품 그 맞습니다. 바이올린 콘체르토. 네. 아겐스는 퀸 엘리자베스 공주 맞나? 네, 네, 네. 네. 2009, 그러니까 2009년에 1등을 해서 2010년에 연주가 됐었죠. 아. 그 콩쿠르는 무슨 콩쿠르예요? 요거 들어가기 전에 그거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는 벨기에에서 개최되는 콩쿠르인데요. 네. 워낙에는 바이올린, 피아노, 성악, 그다음에 컴포지션 이렇게 네 분야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컴포지션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없어지고 그러니까 컴포지션 대신에 첼로가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거는 올해도 1등을 한국 분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성악하시는 분도 한국 분이 하셨고요. 이렇게 물꼬가 확 트이니까 계속 제 다음 해 또 작곡가가 한국 분이 하셨고 그 다음에 계속 이렇게 연이어서 1등 하시는 분이 나와서 음악 하시는 사람으로서는 참 잘 됐다라는 느낌입니다. 네. 그 한국 저희들에게도 또 많이 이슈가 되고 알려졌던 그런 기회가 됐던 그런 작품인데 그 아겐스는 제가 유튜브에 보니까 올라와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게 좀 다른 연주자들이 몇 명 올린 거 보니까 그게 뭐 실황 녹화였는지 그게 실황이었고요. 이제 그러니까 결국은 그 작품이 그 퀸 엘리자베스 바이올린 컴피티션이 있는 해에 지정곡으로 선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파이널 지정곡이요. 그러니까 그 연주자들이 12명이 파이널에 올라가는데 그 사람들이 첫날 2명 교회 감금이 됩니다. 그러고는 제 작품을 봤거든요. 그리고 연습할 수 있는 시간이 단 일주일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 날에 또 2명이 들어가고 그 다음 날에 또 2명이 들어가고 제일 처음에 들어간 2명은 첫날 연주를 하게 되고 두 번째 들어간 2명은 또 그 다음 날 연주를 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 작품을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정확하게 일주일인 거죠. 그래서 제가 아주 욕을 많이 먹었던 그 아직도 그러니까 일화를 하나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이게 파널리스트를 지정곡으로 연주가 되다 보니까 누가 1등을 했는지 어떤 작곡가에 대해서 비밀이 붙여집니다. 근데 연주자들끼리 다 모여가지고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굴까라고 이렇게 그 상상을 했었나 봐요. 근데 이제 거기서 난 결론이 악보는 독일어로 돼 있죠 물론. 그랬더니 분명히 이거는 독일 남자다. 분명히 50대다. 분명히 머리숱은 별로 없을 것이다. 그리고 술을 많이 먹어서 배는 이만큼 나왔을 것이다가 저에 대한 상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나타날 때 이상한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연주자 한 분이 저한테 말씀하시기로는 제가 이상한 풀 달린 옷을 입고 나타났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들이 모두 다 의학했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네. 뭐 바이올린 협주곡을 일주일 만에 그 사람들 스터디를 해야 되는. 네, 일주일 만에 해서 오케스트라 연습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교서 나가서 하게 됩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에 들어가서 선생님 이름을 쳐보시면 저도 사실은 전에 들었던 게 아니라 이번에 하신다고 해서 한번 들어가서 쳐봤습니다. 무슨 정보가 뜨나 하고 쳐봤더니 유튜브에 그 아겐스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아겐스라는 그 제목은 무슨 뜻을 갖고 있어요? 행위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 뜻이 이렇게 여러 분야에서 쓰이는 곳인데요. 만약에 언어학 쪽에서 보면 행위자라고 해서 수동태를 표현이 되더라도 직접 행위하는 사람은 주어가 아닐 수도 있죠. 그래서 어떤 문장에서 어떤 행위를 하는 사람을 아겐스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이 아겐스라고 제목을 붙인 이유가 바이올린 콘체르토가 그러니까 솔리스트가 무엇인가를 하죠. 그리고 솔리스트가 어떤 오케스트라를 이끌어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솔리스트에 의해서 굉장히 유도가 되고 또 굉장히 풀어지고 그런 어떤 행위들이 모두 솔리스트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이런 뜻이죠. 네. 그 음악의 수도 뭐 아겐스, 파첸스 뭐 이런. 네, 그렇죠. 근데 아겐스 슈트맨, 파첸 슈트맨 그래서 이게 적극적으로 해결을 하고 긴장을 유도하는 슈트맨가 아겐스 슈트맨이죠. 그리고 파첸 슈트맨은 이제 유도 아래 하행하면서 이제 긴장이 완화가 됐다. 네. 이제 옛날 대입법 음악을 할 때 이끌어가는 성부, 그리고 따라오는 성부 이런 걸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제 이 작품으로 넘어와서 이 작품의 제목이 이제 독일 말로 독일에서 쓰신 작품이죠. 네, 이 작품은 2006년, 2007년도라고 했는데 아마 시작은 거의 2005년도에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거지 알멜 지표 파티군가 기장캔이라고
어느 날 우연히 어떤 그 문학 작품을 만나게 됐었는데 여기서 하는 사람, 그러니까 여기서 이 어떤 편지인데요. 편지에서 하는 얘기가 뭔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을 때는 그러니까 그 일단 얘기를 시작하라고, 그리고 그 하는 얘기를 시작하는 상대가 뭐 그러니까 인텔렉츄얼한, 그러니까 뭐 아주 지성일 필요도 없고 아주 친한 사람한테 일단 내뱉기 시작을 하면은 그것들이 어느 순간에 어느 자기 생각이 이렇게 완성이 된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 편지 자체에 있습니다. 아마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 아마 너는 눈이 동그래질 것이다. 왜냐하면은 보통 말을 잘하기 위해서는 어떤 계획을 세우고 어떤 게 원고를 쓴 다음에 그거를 이제 완전히 완성된 생각을 얘기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내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너는 아마 믿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편지가 시작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네가 당신이 그렇게 얘기를 했으면 나도 아마 따라해보겠다고 시작한 작품이 이제구나. 네, 제가 사실 이제 요 제목을 보고 이 설명이 나오기 전에 쳐봤어요. 제목 쳐봤더니 그 텍스트가 뜨더라고요. 그래서 그 텍스트를 제가 다 읽기에는 독일어 실력도 부족하고 시간도 없고 그래서 앞부분만 읽어봤는데 흥미롭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그 구체화되지 않았을 때 그것을 구체화하고 싶다면 누군가는 아무나 잡아서 얘기를 해라 뭐 이런 내용이었어요. 근데 그것도 그 사람한테 조언을 구하듯이 내 생각이 이런 걸 난 어떻게 하면 좋을까 묻지 말고 네가 쭉 얘기를 해라. 네. 그죠? 네가 얘기를 하다 보면 자신이 스스로 얘기를 하다 보면 생각이 완성되어 갈 것이다. 그런 셈이죠. 그리고 이게 아마 연주 퍼포먼스 할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차혜련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 작품을 이렇게 연주를 해가면서 이게 점점 더 음악이 완성이 되잖아요. 그래서 아마 처음에는 그냥 악보를 읽고 그냥 악보를 쫓아가는 반면에 연주를 2번, 3번, 4번 하면서 그러니까 악보가 아니고 이제 음악이 이해가 되는 거죠. 아마 그 과정들이 아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제목을 보고 사실은 제가 이제 처음에는 이 제목만 봤을 때는 제가 이제 조은하 선생님을 처음 뵙고 사실 음악도 잘 모르고 말씀 나눠본 적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떤 철학적인 제목을 다루기를 좋아하시는 유형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혹시 어떠십니까? 그러니까 음악적인 주제를 철학적인 것이나 아니면 사회적인 것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담으시는 편입니까? 글쎄요. 그러니까 제 제목이 보면은 에인 아카디아 에고, 그다음에 파주 문화, 프로토스 크로노스, 스팀팔페, 이버디 알메트 파티금 아겐스, 백인아우로고 철학적인가요? 사실은 그게 철학적이기보다는 저의 궁금증을 음악으로 푸는 것이죠. 에인 아카디아 에고 같은 경우에는 아카디아, 그러니까 파라디스에도 내가 있다, 뭐 이런 뜻인데요. 그러니까 어떤 한 음을 위한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서든지 존재하는 나를 위한 작품이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작품들은, 그러니까 제가 이 작품도 학생 때 쓴 작품이라,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떤 한국에서 배웠던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저 자신을 자유롭게 만들고 싶다라기보다는 그 작품을 쓰고 났더니 굉장히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역할을 했었고요. 이 작품이요? 아니요, 그 에인 아카디아 제 첫 번째 같은 작품. 그래서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도대체 폼이 뭐지? 그러니까 아까 그 텍스트를 읽기 전에는 제 자신도 어떤 작품을 쓰기 위해서는 완벽하게 플랜을 짠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작품을 써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작업 방식을 항상 고수를 해왔었는데요.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조그만 거에서부터 이렇게 결국은 발전을 시키라는 얘기죠. 이게 전혀 작업 방식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도 작품이 되나? 그러고는 이제 그런 어떤 폼을 만들기 위한 연습으로 작품을 썼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폼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게요. 그러니까 폼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고, 그러니까 전혀 제가 쓰던 방식이 아니고 다른 방식에서 접근을 했기 때문에 1년 동안 이 솔로 작품을 썼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그 작품을 쓰고 났더니 그래도 만족이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차 선생님께도 말씀드렸는데 미스트리 작두시라고 굉장히 좋은 말이 있습니다. 그분이 정말 제가 생각하는 그대로 연주를 해주셨거든요. 정말 연주를 잘해주셨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문제가 저한테 계속 그러니까 풀어지지 않는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밤 한 4시까지 계속 이렇게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도대체 뭐가 문제지 고민을 했었던 작품입니다. 근데 뭐가 문제였습니까?
결국은 제가 작업을 하면서도 제가 이렇게 제 자신을 이끌어내지 못하고 뭔가에 자꾸 얽매여서 이렇게 갔던 거죠. 그러니까 제가 제 작품을 끌고 나가지 못하고 그러니까 작품이 흘러가는 대로 조금 맞춰지는 그런 경우가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폼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제가 원하던 어떤 그런 폼이라기보다는 어떤 제 작품, 그러니까 작품 과정의 결과로서 폼이 형성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그러면 지금 이제 큰 데서부터 좁혀져서 온 것이 아니라 작은 데서 출발해서 걸어가면서 뭔가 만들어지는 그런데 그렇다면 출발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출발점이 있습니다. 네. 작품 해설에도 나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여러분들 다 악보 가지고 계시죠? 보면은 제일 첫 마디에 긴 음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높은 음에서 이렇게 긴 음가가 나오는데 비교적 긴 음가요. 그러니까 끄는 음 하나 하고 그 다음에 피치카토를 연주되는 그러니까 빵 하고 이렇게 소리가 이렇게 연결이 되지 않고 울려서 없어지는 그런 음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조그만 것들이 여러 가지가 모여가지고 이렇게 구르질구르질 그런 거죠. 이렇게 조그만 것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들이 뭉쳐 있는 그런 것들 세 개를 가지고 작품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세 가지 마테리얼들의 관계들을 형성해 나가는 것이 형성을 해 나가면서 그런 그러니까 어떤 형식을 만드는 게 주 작업이었고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는 긴 음가가 그러니까 음악을 이끄는 주요 아이디어를 담당을 하게 되고요. 어떤 부분에서는 피치카토, 그러니까 소리가 났다가 없어지는 그런 것들이 주제가 되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이 악보 4, 그러니까 두 번째 페이지에서 보시면요. 두 번째 악보 4에서 보면은 세 번째 줄이요. 거기 피치카토들로 된 주제가 나오죠. 그런 것들, 그런 섹션에서는 그 피치카토들이 주가 되는 섹션이었고요. 그 다음에 악보 1, 5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일 첫 번째 나왔던 높은 음, 끄는 음이 주가 됐던 그런 섹션이었죠. 그러니까 그런 세 가지 요소를 가지고 그러니까 음악을 이끌어 나가는 주요 요소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런 어떤 역할의 분단 그리고 역할의 변화가 이 작품의 형성을 결정짓는 원리? 뭐 근간이 됐었죠. 그러면 그 세 개를 가지고 차례대로 쭉 가신 거예요? 아니면 그렇게 쭉 가셨다가 나중에 다시 재편집을 하셨어요? 일단 처음 시작한 대로 계속 끌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들지 않으면 지우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지우고 그래서 1년이면 걸린 거죠. 그러니까 워낙에 가지고 있었던 생각은 첫 부분은 대충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대충 이런 느낌이 맞았고 중간에 어떤 부분에선 그러니까 작품의 어느 부분이 이런 악보 예 5번 같은 부분은 한 부분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아이디어가 있었고요. 시작하기 전에요. 그 다음에 어떤 피치카토로 어떤 그 짧은 음가로 되는 어떤 바리에이션을 한번 써봐야 되겠다는 그런 그 구체적인 아이디어들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걸 전체적으로 어떻게 폼을 만드는지에 관해서 이렇게 음악이 흘러가는 대로 놔두면서 그래서 아마 제가 마음에 들지 않았겠죠. 그래서 이제 흘러가는 과정대로 놔두고 그러면서 그 다음 섹션에서는 첫 번째 섹션과 대조를 위해서 이런 것들을 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섹션에서는 뭐 이렇게 뭐 하기 위해서 이런 요소를 쓰고 뭐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나가는. 그러니까 이제 부분들에 대한 아이디어들은 이렇게 단편적으로 갖고 계셨는데 전체를 만드시 아니고 출발을 하셨나요? 출발을 하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가는지 지켜본 상황이죠. 저도 사실은 그런 작업 방식을 좀 좋아하는데 사실은 괴로운 방식이 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재미있는 방식이 될 수도 있고 괴로운 방식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작업 방식을 그러니까 작업을 한번 해보고 났더니 그러니까 작품이 가고 싶은 대로 놔둘 수 있는 어떤 여유가 생기고요. 그러니까 저는 전체적으로 어떤 그러니까 계획 아래에서 작업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제 완벽하게 그러니까 계획이 다 세워지지 않더라도 작품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이런 단어를 쓰는 건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요. 작품 자체가 가지는 에너지를 이렇게 풀어나갈 수 있는 이런 그러니까 그 작품 로컬한 부분에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편하게 놔둘 수 있는 어떤 힘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조금 생겼었죠. 네. 조금 더 이해를 조금 더 잘하기 위해서 2006년, 2007년이라는 그 해는 선생님이 어떤 상태, 뭘 하고 계셨고 어떤 생각을 하고 계셨었나요? 어떤 상태였을까요? 네. 그러니까 선생님 독일을 가신 지가 언제? 저는 1999년에 독일을 갔다가 김영달 보면서 독일을 나왔으니까요. 그러니까 15년을 독일,
그리고 2006년 같으면 한 7년쯤 되는 시기인가요? 그런데 이제 별로 제가 거기서 생활한 거에 대해서는 기억이 별로 나지를 않아요. 근데 이제 이 작품은 이렇게 이 작품 다음에 이 작품을 썼고 이때는 어떤 물음이 있었고 이 물음을 답하기 위해서 어떤 게 있었고 조금 그런 기억밖에 나지 않아요. 2006년에 제가 뭐 했는지 사실은 생각이 잘 안 나는. 학생이셨죠? 네, 그때는 계속 저는 조금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구의학번에서 불과 얼마 전까지 학생이어서요. 학기 수를 다 따져보니까 글쎄요, 이 구의학번에다가 2010년까지 했으니까 한 30학기를 학교를 다녔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만년 선생이구나 하는 생각을 거기서. 그때 작곡 전공으로 공부하고 계시죠? 네, 그때는 작곡 전공이었습니다. 네, 한스페트 키보드 하셨습니다. 한스페트 키보드 하면서 꽤 네. 그러면 그 당시에 아까 선생님이 이제 한국에서 있다가 독일을 갔을 때 한국에서 어떤 것을 벗어버리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으셨고 그런 것을 요 앞 작품에서부터 이제 벗어버리는 과정을 그렇게 있었다고 하는데 어떤 그런 변화, 뭐가 변화되신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사실은 제가 유학을 가면서 꼭 공부를 하겠다고 생각을 하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대학원을 마쳤죠. 대학원을 마치고 이제 저희 선생님이 장정희 교수님이셨는데 유학을 가라고 하셨죠. 유학을 그래서 순종적으로? 아닙니다. 꼭 순종적인 건 아니고, 그러니까 저도 이제 공부를 계속 하고 싶다는 생각은 있었죠. 근데 꼭 작곡가가 되겠다는 생각 같은 건 없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사실은 작곡을 한다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학생 시절에는 써야 되는 작품 수가 저희보다 훨씬 많죠. 한 학기에 3작품.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정말 작곡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림을 그려서 내는 것인지 의문스러울 때가 많았고 그것이 대학원 마칠 때까지 똑같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곡가인지 내가 미대생인지 알 수 없었던 그런 상황이 조금 있었는데요. 어쨌든 제가 그러니까 제 자신이 작곡을 해야 되는 인간인지를 조금 테스트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유학길에 올랐고 뭐 이제 꼭 학교를 들어가야 되겠다는 생각도 없었고 가서 그러니까 1999년도에 가서 열심히 음악회만 들었습니다. 거의 매일 음악회를 쫓아다니고 그리고 매일 입장표 티켓을 살 돈이 없으니까요. 이제 머리가 크는데 이제 뒷문으로 들어가는 방법을 열심히 고민을 하죠.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입장료 없이 들어가는 방법 아니면 개나랄 포배 같은 것을 받는 방법 이런 것들 통해서 계속 음악회를 듣고 있었는데요. 어느 순간 제가 화성 분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음악을 듣는데 근데 왜 제가 한국에서 그걸 한 번도 하지 않았을까 하는 반성이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음악을 들으면서 음악이 이렇구나. 그러니까 이 끊음이 탄토니카로 가긴 가는구나. 그런 것들을 독일에 가서야 죄송한 게 너무 칭찬 얘기지만 독일에 가서 들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전에는 공부했던 것 따로 음악적 체험 따로 이랬는데 그게 결합이 됐어요. 정말 그게 따로였었던 것 같고 얼마나 제가 그러니까 그런 공부를 했었던 거죠. 공부를 했었고 공부는 너무 열심히 하였으나 그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아는 것과 할 수 있는 것의 차이점을 몰랐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알고는 있었지만 직접 할 수는 없었던 상황이었었죠. 근데 음악을 듣고 있는데 화성 분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다시 이제 음악을 다시 시작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결론이 났죠. 그래서 처음부터 디플롬, 그러니까 여기서 한국에서 얘기하면 학사부터 다시 시작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고, 그래서 디플롬부터 다시 시작을 하고 첫 작품을 썼는데 이제 그 전에 일단 그 전에 제 자신과 이렇게 마주한다는 기회인가요?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한국에서는 하지 말라는 것들이 있었어요. 뭐 동음 반복이라든지 뭐 휘보어를 쓰면 안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이거를 쓰면 작품이 안 되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작품에 한국에서 하지 말라는 것들을 다 모아서 작품을 한번 써봤어요. 작품이 되더라고요. 심지어 상까지 받았어요. 콩쿨 나가서. 그래서 그때서야 이해를 했죠. 제가 선생님들 하시는 말씀을 그냥 언어로만 이해를 했구나, 음악으로 이해를 하지 못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죠. 이제 그때부터 이제 저의 작곡
수업은 시작이 됐고 이제 그거 하면서부터 그러니까 대학원을 마쳐도 정말 그 전까지 정말 작품을 한 번도 써보지 않는 사람처럼 작업을 하더라고요. 매번 시작할 때마다 너무너무 새롭고 시작이 너무 힘들고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매번 작품을 쓸 때마다 어떤 테마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리듬에 관한 작품이다. 이번에는 폼에 관한 작품이다. 물론 작품 하나를 가지고 그 모든 그러니까 의문들이 해결이 되진 않습니다. 근데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이제 작품 하나씩 써나가기 시작하고 그 중에 한 작품이 이 작품이고 이 작품은 형식에 관한 작품이었습니다. 선생님이 공부를 독일에서 시작하신 건 몇 년도로? 2000년도. 그러면 한 6, 7년 지난 네. 상태. 네. 제가 이 악보를 보니까 이제 아까 그 세 가지 선생님 하셨던 그 씨앗 세 가지 음형들이 있는데 특별히 세 번째 음형 같은 경우 잘게 이렇게 쪼개지는 음형 같은 경우는 템포감이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네. 리듬이라고 하기에는 좀 리듬이라는 생각보다는 템포감이 네. 약간 빨리 흘러가고 천천히 흘러가고 5개로 라리라리라 이렇게 하다가 라리라 라리라리라 조금 빨리 가고 또 그렇게 네. 그런 것들이 흔들리면서 이렇게 오는 그런 것들이 상당히 좀 인상적이었는데 제가 요 음악에서는 그 테크닉적인 음향적인 부분이라든지 리듬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추적이 제가 추적하기 좀 쉬웠는데 음의 선택, 음 높이의 선택은 제가 무슨 기준으로 무슨 바람이 있어서 그렇게 하셨는지 그런 거 조금 궁금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이제 솔로 작품을 쓸 때 가장 큰 관건 중에 하나일 텐데요. 만약에 막 작품 같은 것을 분석을 하면은 솔로 작품에도 불구하고 화성이 그대로 다 들리거든요. 그래서 화성이 들리면서 음과 음을 연결하는 어떤 그 기본적인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이 작품 같은 경우는 특히 현대 작품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귀에 익은 화성적인 어떤 느낌이 없기 때문에 그것들을 화성적인 어떤 그러니까 어떤 이미 존재해 있는 화성적인 것을 가지고 하기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던 질문 중에 하나가 이 부분, 그러니까 처음에 나왔던 이 두 음과 그 두 음을 그 다음에 나오는 두 음을 연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것들이 한 섹션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이 작품 같은 경우에서는 그러니까 제가 일단 뭐 처음부터 가는 길은 좀 정했습니다. 최저음하고 최고음을 정하고 그 사이에서 이렇게 화성적으로 이렇게 제가 습관적으로 쓴다 그러나요? 이게 계속 이렇게 전때는 음정 같은 것들이 계속 나오고요. 그래서 어떤 그 라인, 그러니까 보통 그 고전 음악에서 쓰는 어떤 라인이나 그 최저음, 최고음이라든지 어떤 그런 잘 들리게 만들어야 하는 음들을 일단 먼저 적는 다음에 그것들을 채워나가고 그것들을 음형들을 만들어 나가고 그런 것들이 하나의 작업이었죠. 뭐 보통 바이올린 솔로 작품이니까 개방현을 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이렇게 중간에 보면은 어떤 그 하모닉스 음들 같은 것들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나왔던 그 도샵 그리고 그러니까 그 미분음으로 나왔던 그러니까 도샵을 중심으로 이렇게 어떤 그 요소들이 계속 머무르고요. 그 나머지 이렇게 발전은 계속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게 되고 첫 번째 섹션에서는 뭐 그런 부분이 있고요. 악보 2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섹션 두 번째, 세 번째 섹션이 같이 뭉쳐져 있는데 여기서는 결국 G음에 관한 얘기입니다. G음에서 시작하고 G음으로 끝나는 어떤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악보 2번 같은 경우에는 55마디에 그러니까 그 꾸미음으로 G가 있긴 한데요. 그러니까 악보에 보면은 G에서 시작해서 G음이 그러니까 기본음이라고 그러나요? 저음으로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올리고 그 위에서 이렇게 나머지 움직이는 음들이 이렇게 나오고 거기는 이제 G음에 하는 것들이 되고요. 나머지 것들은 그러니까 그 G 섹션에 보면은 이제 높은 음으로 갔을 때는 어떤 한 음을 이렇게 지정해두고 그 음과 다른 음을 계속 연관을 시켜가면서 그것들 이제 그 형식을 만들어내는 그런 방법을 취했죠. 그래서 음을 선택하는 것들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제가 그 당시에는 어떤 테크닉이 없었어요. 그런 음을 선택을 하고 화성음, 비화성음 쓰는 방법 아니면은 뭐
하모니 프렌드턴 뭐죠? 비화성음을 이렇게 적절하게 쓰고 화성음을 쓰고 하는 테크닉이 없어가지고 그것을 일일이 귀로 이렇게 찾아 나가다 보니까 그래서 아마 작업 시간이 굉장히 길어졌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바이올린 연주하십니까? 저는 첼로를 좀. 악보에 뭐 물론 작곡가 분들이 다 어느 정도는 악기에 대한 이해도들을 다 갖고 출발하긴 하지만 제 인상은 악기에 대한 이해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는 음악이다 이렇게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기본적으로 음악은 그러니까 작곡가의 아이디어와 악기에서 시작을 해야 된다고 악기에서 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바이올린 곡을 쓸 때는 항상 바이올린을 가지고 작품을 쓰거든요. 이 작품도 그렇고 뭐 바이올린 콘체르토도 쓰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제가 악기 장사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맨날 악기통을 들고 그러면 이 작품이 이제 학생 시기에 아마 이제 독일에서 공부한 첫 시기를 어느 정도 마무리하는 그 정도 됐을 때쯤 된 것 같아요. 그죠. 2006년 되면 제가 디플롬이 끝났었는데요. 네. 디플롬이 끝났고 쭈자츠시도 좀 시작했을 당시네요. 그러면 이제 이 작품을 쓰고 그 다음에 바이올린 협주곡을 이어서 연관관계가 아까 좀 힌트를 주셨는데 어떤 식의 연관관계가 있습니까? 연관관계라기보다는요. 그러니까 이 작품을 계속 쓰고 있으니까 바이올린 한 대를 가지고 작품을 쓰고 있는데 계속 그 주변 환경들이 계속 뭔가가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이렇게 가지고 있는 플랑리드, 그러니까 소리에 대한 어떤 지금 여기에도 음색들이 굉장히 변화가 많은데 그것도 저의 어쩌면은 그 반주 혹은 그 오케스트라에 대한 어떤 프로미스, 그리움이라든지 어떤 그런 것들을 조금 대입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작품을 계속 쓰면서 이게 바이올린 콘체르토를 썼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계기가 있었는데요. 제가 사진 찍는 걸 좋아하는데 이렇게 하늘을 찍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하늘을 이렇게 찍고 있는데 우연히 어떤 사진에서 보니까 그러니까 하늘보다 하늘이 비친 물에서 색깔이 더 선명하게 나타나는 사진이 있었어요. 그래서 원래 우리가 보는 것보다 어떤 것이 투영이 됐을 때 훨씬 더 색깔이 분명해지지 않을까 하는 아이디어를 가지게 된 거죠. 그래서 저의 콘체르토 시리즈들이 다 그렇게 다 출발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현상들을 보고 악기가 물론 하나로 솔로를 가지고 있지만 오케스트라를 통해서 혹은 반주를 통해서 그 악기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보여주지 못하는 그런 색깔들을 훨씬 더 이렇게 다양하게 그리고 더 정확하게 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바이올린 콘체르토를 시작을 하게 된 것이죠. 지금 협주곡을 몇 개나 쓰셨어요? 협주곡은 몇 개는 아니고 바이올린 콘체르토가 있고 얼마 전에 장구하고 콘체르토가 있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요즘 작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외국에 오래 있다 보니까 글쎄요, 외국에 오래 있다 보니까 그 전제가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국악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국악기가 정말 우리 것이 좋은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국악기가 그러니까 작곡가의 입장에서 우리의 것이 좋은 것이라고만 말하고 있을 수는 없죠. 정말 이게 다른 악기와 비교해서 정말 선생이 없는 악기구나를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의 지금 계획은 그러니까 모든 국악기로 가지고 있는 에치드 시리즈, 그다음에 콘체르토 시리즈를 다 쓰는 것이 이제 제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 첫 시작이 에치드는 대금으로 된 작품을 지금 시작을 했고요. 그다음에 콘체르토는 장구 콘체르토를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사실은 악기를 선택을 한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저희는 서양 음악을 전공을 했기 때문에 가진 언어가 조금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접점을 이렇게 이어줄 수 있는 연주자가 필요한데요. 마침 장구 연주자가 있었고, 그래서 그 장구 연주자를 통해서 이렇게 그 시작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열심히 저는 연주자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작업을 같이 있는 연주자들은 있으면 좀 연락 좀 달라고 부탁드립니다. 사실 저도 장고와 서양 오케스트라를 위한 협주곡을 써보고 싶은 게 제가 몇 년 전부터 생각이 있는데 실현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부분적인 아이디어는 있는데 이것을 작품으로 쓸 수 있을 만큼 제가 이것을 아직 못 갖고 있어서 쓰셨다고 하니까 그것도 유튜브에 올라와 있습니다. 아창제 조나 치시면 유튜브에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약을 파나요 지금? 네. 아창제 조나 치면 장구 컨설트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네. 재밌는 말씀이신데, 네. 이제 한 10분 정도 시간이 남았습니다. 지금 아까 한국에 있을 때 선생님 학생으로서 느꼈던 그런 걸 독일 가서 또 극복해 보시고 또 변화가 일어나시고 그러셨는데, 그러면 독일에 이제 가셔서 이제 한국에 살지 말라는 것들 다 모아서 그것을 봤더니 작품이 되더라, 그런 체험을 하셨다면 교수로서 학생들에게 하지 말라는 말씀 안 하시겠나요? 거의 안 합니다. 제가 뭐 하지 말라는 거 있었나요, 여러분? 제가 저한테 레슨 받으시는 분 중에서 가능한 한 뭐 하라고 해서 그러니까 어쨌든 이렇게 교수라는 직책을 가지고 있으면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 있고, 제가 입시를 하면서 정말 입시만 했었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금 젊은 사람들이 4년이라는 시간을 대학에 투자를 하는 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숭고한 시간이거든요. 그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에 조금 책임감을 저는 사실 좀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저도 지금 작업을 하는 사람이고, 물론 저도 완벽하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의 경험을 얘기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제가 경험하지 못한 것은 저도 모릅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저랑 같이 작업을 했던 친구들도 그들의 세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음악은 말로 표현하면 굉장히 힘들죠. 제가 생각하는 노랑이 분명히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노랑이 같을 수가 없죠. 그래서 제가 도대체 이해가 안 되고 그냥 해보라고 놔둡니다. 해보라고 놔두면 그 사람들이 이 아이디어가 오고, 그게 아마 알면 시카스타 책임이야 되는 제 제자였다가 또 선생님한테 가서 또 선생님이 제자가 된 학생들을 전문에 의하면 너무나 훌륭하신 선생님이고, 아니 다 만들어서 저한테 보내주셨는데 제가 할 일이 별로 없죠. 네, 오늘 제가 중간중간에 사실은 청중들과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을 체크를 했어야 되는데, 제가 쌤 말씀에 너무 빠져서 우리 둘만 너무 오랫동안 말씀을 나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혹시 질문 있으시거나 아니면 나는 이 말 꼭 하고 싶다 이런 말씀 있으신 분 손 들어서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해도 되나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해야 된다 이런 생각하시고, 자기가 생각하시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대한민국의 겸양지덕이 너무 강조되는 나라라서 네. 누가 먼저 시작하면 두 번째로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죠. 질문 없으세요? 제가 우리끼리 너무 오랫동안 얘기해서 삐지셨어요. 반응이 없으신데. 할 얘기 저기 입에 다물고 있으면 하세요. 네. 네. 이제 대명대 3학년. 네, 저 3학년 재학 중인 고예은이고요. 제가 좀 궁금한 게 형식에 구애받지 않는 곡이라고 들었는데 형식을 다뤘다는 말이 있어서. 형식에 구애를 받지 않았다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형식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작업의 과정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서부터 어떤 형식이 이미 만들어진 상황에서 형식을 쫓아간 것이 아니고요. 작업을 해나가면서 그러니까 형식을 만들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형식의 폼이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들려주세요. 지금 여러분들 악보가 다 없어가지고 제가 잠깐만 얘기를 해드릴까요? 그러니까 폼이라는 얘기는 그때 우리 수업 시간에 했던 얘기를 또 다시 좀 해야 되는 것 같은데, 폼하고 스트럭처하고는 조금 다르죠. 네? 그래서 이 폼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전체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 내에서 이렇게 어떤 그 안에 있는 어떤 것들의 이렇게 관련성을 얘기를 해 나가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전체 입장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5도막, 6도막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섹션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섹션은 어떤 이렇게 조용한, 그러니까 콘솔디도 나와서 이렇게 조용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분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섹션은, 그러니까 첫 번째 섹션을 조금 더 반복을 합니다. 그리고 하지만 짧게 가겠죠. 그 다음에 그 피치카토 나왔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다시 한 번 더 컨트라스트가 되겠죠. 지금까지 나오지 않았던 그런 그 피치카토 안에 섹션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다시 바로 잠깐의 그 첫 번째 시츄에이션이 다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긴 음가로 됐던 그 섹션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결론은 다시 처음의 부분들이 다시 나오게 되는데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반복이 되죠. 결국 처음에 나왔던 그 세 가지를 물쳐놨던 어떤 그 아이디어를 조금씩 반복해 나가고 중간에 어떤 그 주요한 그 마테리얼들을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발전시킨 그런 폼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설명을 진짜 잘하시네요. 네. 훌륭한 교수님이라는 것이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원빈 하세요, 질문. 이쪽에 네, 질문. 오늘 자리를 만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연주자 차혜연 선생 아버지하고 같은 직업을 가지고 있는 네. 오늘 가사 색깔로 하는 참 잘한다고 생각이 들고 네. 오늘 음악 연주자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스트라빈스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음악을 현대 음악은 그냥 듣는 것이 아니고 주의 깊게 듣는 것이다. 현대 음악의 의무는 주의 깊게 듣도록 만드는 게 있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세 작품 다 참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오늘 두 번째 작곡가 우리 하기순이라는 분 작품을 여러 잘못을 많이 나오고 그러고 보니 어쨌든 보면 그 가하의 바뀌다고 했고 조지 거신의 매주 평년에 어린 분까지 하고 이런 똑같은 그런 영화를 그리고 선생님 작품은 이 곡을 만약 가야금을 연주하면 어떻겠습니까? 가야금이 높은 음을 저렇게 낼 수 있었나 그런 참 좋은 지적이신데요. 그런 말씀에 저는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국악에 관심을 가지고 이제 대금 작품을 쓰고 그 장구 콘체르토를 쓰면서 제 자신을 조금 더 훨씬 더 많이 이해를 하는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전혀 국악을 공부를 한 것도 아니고 이제 국악을 이렇게 그냥 대충 접하고 이렇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한국 사람이었구나 하는 것을 그런 작품들을 통해서 느끼고 그래서 그러니까 아겐스에서도 그렇고 이런 작품들에서도 그렇게 어떤 소리를 이렇게 그러니까 나누는 방법 같은 것들이 굉장히 국악과 닮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작품들도 어떤 국악과 연관을 할 수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총종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주시니까 작업을 계속 좀 방법을 해 나가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사실 저희들이 그 소위 현대음악이라는 거죠. 그 새로 작곡되는 모든 음악들은 현대음악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의 현대음악이었죠. 근데 요즘은 작곡하는 걸 굳이 현대음악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편견이 있습니다. 청중들이 어떻게 이걸 감상할 수 있나, 뭐 어렵지 않느냐. 근데 오늘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어쩌면 작곡을 공부하는 사람이나 이렇게 음악계에 이렇게 담고 있는 사람보다는 훨씬 더 어쩌면 더 예리하고 창의적이고 그런 감상에 변을 해주셨는데 굉장히 용기가 되는 것 같아요. 저런 청중이 계시면. 그죠. 저런 청중이 저런 분? 저런 청중이 계시면 작곡가로서는 굉장히 힘이 나죠. 이렇게 음악을 얀스트네멘 한다고 그러나요? 그러니까 진정성, 그러니까 네. 음악 자체로 이렇게 봐주시는 어떤 그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느끼는 것도 있고요. 어차피 음악은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인간을
나를 표현하고, 그러니까 사랑을 표현하고 이 시대를 표현하기 때문에 어떤 작업 자체의 진정성이 있으면 느끼는 사람들도 있고 차츰도 느끼시는 분들이 많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음악으로 만으로 머물지 않는 어떤 기회가 시간이 가면은 어떤 그런 좋은 작품들은 남아서 또 다른 역사의 한 부분을 쓰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런 과정에는 차이랑 선생님 같은 분이 꼭 필요하십니다. 맞습니다. 저기 작품을 이렇게 대충 읽어주시지 않고 한음 또박또박 읽어주시고 그것을 이렇게 음악으로 표현해주시고 프레이징을 만들어주시고 어떤 그 작곡가와 같이 하는 작업의 재미를 정말 100% 이상으로 느끼게 해주셨던 아주 귀중한 연주자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개인적인 요구입니다. 다시 한번 박수. 잘못된 연주를 보고 이 작품은 좋은 작품일 것이다 라고 상상할 수 있는 그러니까 청중들은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없다고 보고요. 그만큼 오늘 연주를 잘해주셨기 때문에 저런 청중분도 같이 같은 자리에 이렇게 모일 수 있는 감사한 시간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까 누가 질문을 원빈 질문하시나요? 네, 저는 계명대학교 4학년 류원빈이라고 합니다. 선생님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가장 공감이 되는 게 내가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건지 아니면 진짜 작품을 쓰고 있는 건지라는 멘트가 참 인상이 남는데 그만큼 이제 저희가 작품을 쓸 때 항상 연주를 염두에 두고 쓰는 게 정말 힘들잖아요. 저는 그게 굉장히 좀 힘든데 좋은 연주를 위해서 작곡가는 이제 연주자와의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어떤 자세를 좀 선생님은 가지고 계시는지. 좋은 연주를 하는 게 목표인가요? 좋은 작품을 쓰는 게 목표인가요? 일단 좋은 작품은 제가 아직 못 써서 그래도 연주라도 잘해야 되기에. 좋은 작품의 기준이 뭘까요? 예? 좋은 작품이 무슨 작품이 어떤 작품이 좋은 작품일까요? 좋은 작품이란 작곡가의 개인적인 이제 철학이나 주관을 가지고 그것에 이제 잘 묘사를 해서 이제 풀어내는 게 좋은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빈이 만약에 지금 작품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 그 작품은 좋은 작품입니다. 아직까지 좋은 작품을 쓰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은 핑계고요. 그 작품을 쓰는데 100% 최선을 다하는지 그 다음 문제는 그 다음에 생각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테크닉이 없다고 해서 자기 의견을 표현 못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테크닉이 없어서 작품을 잘 못 쓴다 혹은 내가 미학적 분점이 없어서 작품을 잘 못 쓴다 이거는 그러니까 사실은 아닌 것 같고 제가 이 세상의 지식을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그래서 제가 작품을 안 쓰고 있나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하는 작업이 중요한 것이지 무엇을 알고 많이 알고 적게 알고는 사실 두 번째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자기가 쓴 작품이 정말 내가 하고 싶었던 어떤 작업이다라고 생각하면 연주자하고 작업을 할 때도 분명히 달라지겠죠. 요구하는 것이 굉장히 명확한 겁니다. 내가 이 음을 쓴 이유는 이렇게 쓴 것이고 내가 이 테크닉을 쓴 이유는 이런 것이고 만약에 테크닉이 어려울 경우에는 이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써야 할까요? 어떤 상의하는 그런 과정들이 많이 필요를 하겠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나쁜 작곡가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일단 이 작품에 내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내가 이 작품에 최선을 다했는지 아닌지 그 다음에는 좋은 연주가 언젠가는 나오겠죠. 그리고 연주자에게 할 수 있는 것은 일단 저처럼 좋은 연주자를 만나는 게 일단 첫 번째인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런 작업들을 계속 해 나가는 과정에서 또 서로에게 배워나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작곡가니까 내가 갑이야, 을이야 이런 생각은 사실은 제일 먼저 버려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어차피 내가 생각하는 건 이건데 내가 이렇게 표현한 것이 100%가 아닐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자기가 써낸 악보하고 자기가 가진 생각하고 100% 일치를 하는 것이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그것들 폭을 좁혀나가는 게 우리가 평생 해야 되는 작업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나의 악보에도 실수가 있을 수 있다는 걸 일단 인정을 하셔야 되고 내가 듣지 못하는 것은 연주자에게도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저는요.
그래서 일단 연주자하고 작업을 할 경우에는 일단 내가 이 작품에서 무엇을 원하는지 먼저 정리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첫 번째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답이 됐나요?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작품의 제목처럼 그러니까 일단 자기 진정성을 가지고 자기 일을 시작해 보시면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오늘 지금 벌써 뭐 아직 이제 막 시작한 것 같은 열기가 확 올랐는데 시간이 1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지금 공식적인 행사는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또 좋은 연주를 해주신 차이른 선생님한테 일단 먼저 한번 박수를 그 다음에 네, 좋은 작품 또 오늘 또 좋은 또 대담 또 좋은 말씀으로 대해주신 또 조은하 선생님